또 우리 여당 내부에 반발도 있었고 1, 2차 합의를 했지만 또 그게 무산됐고 다시 3차 합의해서 어제도 계속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합의를 한 거. 그리고 이제 어떤 사법 체계를 잘 지키면서 또 우리 입장에선 여기까지 뭐 양보해도 되나라는 정도까지 갔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내심을 발휘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. 또 정의화 국회의장 9월 26일 본회의 소집에서 법안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 여당만 참석을 해서 특히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의장 사퇴 결의안을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30일로 미뤘고 저는 좀 유탄을 맞았습니다. 제 국회의원 사무소 개소식이 30일 있기로 했는데 못했죠.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의총장에서 다른 의원들한테 그랬습니다. 30일 날 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안건을 함께 처리한다면 26일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낫다. 다만 야당이 그때까지 좀 생각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아직 걱정하는 게 있다. 이런 취지의 이야기했는데 정의화 의장도 인내와 뚝심을 발휘했다고 봅니다.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는 어떤가요? 지금 좀 분위기가 정의화 의장 그 규탄 분위기였지 않습니까? 지금 어제 좀 바뀌었습니까? 그런 분위기가? 이 문제 가지고는 뭐 많은 분들하고 얘기는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그런 면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. 또 뭐 일부 의원님들은 그래도 뭐 정의화 의장에 대해서는 좀 저하고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. 자, 지금 이완구 정의화 다 여당 출신들인데 야당 출신들 중에 야당위에서도 좀 칭찬할 사람 한두 명만 얘기해 주시죠. 짧게. 제가 생각한다면 뭐니 해도 저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또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들이 뭐 얻은 거 없이 들어가느냐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겠다.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로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신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우리 정치 경험이 많고 늘 우회주의자를 자청하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. 어제 또 뭐 협상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던 박영선 원내대표께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문희상 위원장이 어제 의총장에서 호통도 쳤다고 하는데 의총장 어제 어땠어요? 분위기가?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런 입장을 쭉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세적인 거였고 또 이제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약간 좀 을적인 위치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세월호 전국 처음에는 아주 뭐 기세당당했던 그런 이제 갑이었고 또 유가족 역시 뭐 슈퍼 갑적인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2차 합의가 무너진 뒤에는 이제 약간은 이제 이렇게 역전된 감이 있었습니다.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8월 19일에 그 여야 협상안하고 어제 협상안하고 별 차이가 사실 없었어요. 심지어 유경근 지금 그 가족 대변인은 2차 협상안보다 후퇴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불구하고 의원총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. 8월 19일 2차 그 합의안을 거부할 때는 이걸 받아들이자든가 추인하자든가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였고 저도 그때 이제 그런 극소수에 속했지만은 불과 한 두세 명 정도가 뭐 기어 들어가는 약간 목소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아주 거대하는 이게 분위기였단 말이에요. 그 두세 명 누군지 궁금한데 얘기해 줄 수 없나요? 그런데 김성건 의원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리고 황교안 의원이 있군요. 그랬는데 어제는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부 수그러들고 불과 한 두세 분 정도가 나와서 뭐 오늘을 하지 말고 내일 등원하자든가 또는 뭐 투 트랙으로 협상하고 뭐 이건 또 뭐 국회도 열고라든가 또 한 번은 유가족의 뜻을 우리가 동의를 중시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가면 되느냐 이런 정도였지만 뭐 중가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적은 목소리였고 이제 대세 자체가 이제 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. 그 한 달 한 20일 열흘 사이에 뭐가 있었냐? 저는 국민 여론이 있었습니다. 뭐 우리 일부 당내 사람들은 국민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국민 여론에 굴복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제 들어갔던 겁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
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그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들어가자. 미안하게 됐다. 그리고 들어가서도 유가족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자.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박수 치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예. 황종호 의원님 수첩 좀 볼까요? 뭐라고 쓰셨는지. 수첩이 보니까 그 철학적인 것도 있고 뭐 시도 쓰시고 그러던데 이번엔 뭐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황종호 의원의 수첩입니다. 집권의 길에서 스스로 멀어져가다 제1야당의 비극. 왜 우리는 막말과 막처신이 더 많나. 이거 뭘 보시고 이렇게 쓰신 건가요? 이제 이건 뭐 저의 이제 오랜 그 의문입니다. 저는 그 강진 군수 시절에도 우연한 성공은 없다. 우연한 가난도 없다.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. 우리 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극단적으로 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.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뭐 45% 언저리에 있고 저희는 20이 채 안 되고 뭐 10몇 %인 상태에 있습니다.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다고 막 얘기할 수 없습니다. 또 일부 이제 그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데 일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지만 그건 너무 안이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. 우연한 결과일 수가 없습니다. 이게 필연적인 여러 계기들의 축적이 나타난 것이 국민의 민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새누리당의 절반도 안 될까? 왜 3분의 1밖에 안 될까?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꼭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. 거기서 저는 이게 지금 문제가 새누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못해서 새누리당에 비해서 비교 열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고 추락하고 있고 국민의 눈밖에 나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저의 그 뭐 가슴 아픈 또는 저의 느낌을 가끔씩 적었던 겁니다. 예. 자. 제 수첩도 좀 공개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제작진이 제 거도 공개를 하자고 해서 제가 제 수첩을 써봤습니다. 자, 뭐 비슷한 그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얘기인데요. 첫 번째는 여야 영수회담의 추억인데요. 그 이 의원님도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취재하셨었고 저도 2000년부터 청와대 취재했었고 그때